부동산 임대 공급가 임명서에서 봅시다. 자, 제가 프로젝트 올렸다고 컴퓨터 안 하겠다는 게 아니고 이제 이 내용에 대한 거하고 우리 회계 처리하고 이론적으로 설명드리고 컴퓨터 보고 이렇게 이제 왔다 갔다 할 거예요. 이 앞에 신용카드 매출표, 발행금액 집계표는 사실 이론적으로 설명할 게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고민하다가 에이 하고 내렸던 거였고, 지금은 이제 이론적으로 생각을 조금 하고 그리고 볼게요. 자, 부동산 임대 동급가 임명서에서는 부동산 임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신고 시 부동산 임대사업 과세 표준을 신고하는 서식이에요. 부동산 임대사업자가 부동산 임대로 받은 돈들 있죠. 그럼 부동산의 임대는 주택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과세죠. 그러면 이걸로 인해서 벌어들이는 과세 표준을 신고하는 서식이에요. 만약에 이때 신고하지 않으면 이 과세 표준이 공급가액이죠. 우리 월세들이잖아요. 이거에 1%의 가산세가 부과되도록 해서 꼭 신고하도록 이제 우리 서식 법이 제도를 가지고 있는데, 그럼 이 과세 표준은 우리 월세 등하고 그리고 간주 임대료가 우리 과세 표준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월세는, 자, 우리가 여러분들이 회사 다니실 때 그 건물이 우리 회사 건물이 아니면 우리 건물주가 월세 낼 때쯤에 세금계산서를 보내줘요. 그 보내주는 이유는 세금계산서 역할 중에 청구서의 역할이 있죠. 너 월세 낼 때 됐다라는 의미로 이제 그걸 미리 보내주는 거예요. 그럼 일반적인 월세는 우리가 할 때 세금계산서를 발급을 하기 때문에, 그럼 세금계산서 발급뿐이니까 부가가치세 신고서는 1번 칸에 들어가게 되겠죠. 세금계산서 발급이니까 이제 1번 하니까 뭔지 느낌 오시죠? 과세의 1번 세금계산서 발급분, 거기에 세금계산서 발행한 거니까 우리 부가가치 신고할 때마다 할 거니까 3개월치의 월세가 전부 다 1번 칸에 들어갈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발행을 할 거예요. 그럼 이거 할 때에 주의할 점이 부동산 임대 사업자라고 했죠. 그러면 부동산 임대업이 주 업종 중에 하나 들어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자, 우리가 회계 처리할 때에 계정 과목이 임대료라는 게 있죠. 이 임대료가 뭔가를 빌려주고 요금을 받는 건데, 그냥 임대료 쓴 거는 900번대인 영업외 수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임대 사업자는 얘가 주업 속에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아니고 우리 임대료 수입이라든지 혹은 수입 임대료라든지 이런 계정 과목을 만들어 놔서 얘는 400번대인 영업수익으로 처리해야 돼요. 그래서 주업이니까 이걸로 처리를 해야 되지. 만약에 월세에 대해서 회계 처리하는 게 이제 우리 AT 자격 시험도 볼 거죠. AT 자격 시험은 월세 회계 처리 시켜요. 시킬 때 여러분들은 400번대로 해야 되지 900번대 임대료라고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나중에 회사 가셨을 때 난 부동산 임대업 하는 곳에 회사 안 들어갈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이 나중에 회사 갔는데 이 건물이 우리 회사 건물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전층을 다 안 쓰고 일부만 쓰죠. 그러면 나머지는 세놓고 있을 거잖아. 그럼 사업자 등록증에 보면 종목에 부동산 임대업이 들어가 있어요. 그럼 부가가치세 신고할 때마다 얘를 제출을 해야 돼요. 그리고 월세에 대해서 회계 처리할 때도 아래 제품 매출이 있는 자리를 이제 임대료 수입이나 수입 임대료라고 해서
우리는 400번대인 매출로 잡아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업이 아니다는 전제로 우리가 이 앞에 일반 전표라든지 그런 데서는 구획번대를 쓴 거고, 이 서식을 작성한다는 거는 부동산 임대 사업자만 쓰는 거니까 임대업이 주업이라는 전제가 깔리게 되겠죠. 그래서 이걸로 수익을 인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간주임대료를 보면, 자, 간주임대료는 저와 같이 이야기는 여러 번 했었죠. 얘는 임대료 수익으로 보는데 실제로 받은 게 아니고 세법이 임대료 받은 걸로 간주하겠다는 거예요. 간주. 그럼 이 간주임대료는 우리가 보증금에 대한 정기예금 이자율만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얘는 공식이 보증금 곱하기 정기예금 이자율 곱하기 365, 지금 우리 올해는 366일이죠. 6분의 보증금 보유 일수. 일수하면 간주 임대료가 나오게 돼요. 간주 임대료. 그럼 지금 이 임대료, 간주 임대료는 지금 누군가에게 증빙을 줄 수가 있나요? 간주자 붙은 건 우리 직매장 반출을 제외하고는 증빙을 쓸 수 있는 게 없죠. 그래서 얘는 지금 무증빙이기 때문에 과세 유형은 14건별이 될 거고, 증빙 없는데 너 임대료 받았다라고 지금 처리하는 거니까. 그리고 부가가치세 신고서는 이제 4번 칸에 들어갈 거라는 거예요. 4번이 이제 과세의 기타라고 적혀 있는, 증빙 정규 영수증 외라고 적혀 있는 위치가 있어요. 그 위치에 이제 4번 해서 얘가 들어갈 거라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이해가셨죠? 그럼 이제 이 간주 임대료에 대해서 이제 우리는 지금 간주 임대료를 세무서가 가지고 오라는 건가요? 그럼 깡패지. 이만큼은 임대료 수익으로 보니까, 매출로 보는 거니까 이 금액의 10% 가지고 와라. 지금 과세표준이라고 그랬잖아요. 과세표준은 세율 10% 곱할 대상 금액이죠. 월세의 10% 받아서 가져올 건데, 문제는 얘는 받을 사람이 없잖아요. 받을 사람이 없죠. 근데 10% 가지고 오라 그러죠. 그래서 자, 이 간주 임대료를 원칙적으로는 임대인이 부담을 해요. 간주 임대료를. 그런데 이 세상도 어려워지고 임차인도 이상한 소리를 하기 때문에 임차인 부담으로도 바꿔요. 자, 임차인 부담도 요즘은 많아요. 강남은 훨씬 많아. 왜 그런 일이 생기냐면, 월세 들어갈 때 이런 이야기하는 거 들어본 적 있으실 거예요. 지금은 이제 돈이 없으니까 보증금 잡고 월세는 좀 높다가 이제 돈 좀 벌면 뭐 다음번 계신할 때는 보증금 높이고 월세 좀 낮춰주세요. 이런 이야기 하죠. 그럼 임대인 입장에서는 오케이라고 말하지만 보증금이 늘어나면, 월세는 10% 받아서 주면 되는 건데 보증금이 늘어나면 나의 간주 임대료가 늘어나잖아요. 그럼 임대인이 누가 좋아하겠어? 그죠? 그러면 특약사항에 간주 임대료는 임차인이 부담한다. 이렇게 해서 지금 강남은 거의 다 그런 식으로 많이 해요. 그럼 임대인이 부담하는 경우하고 임차인이 부담하는 경우하고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회계 처리까지 좀 볼게요. 자, 지워도 되겠죠? 자, 그럼 간주 임대료의 10%를 가지고 우리는 당연히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되니까, 매출세액에 얘가 4번 칸에 들어가면 10%가 옆에 들어가서 매출세액이 늘어나게 되겠죠. 얼마든 간주 임대료를 4번 칸에 금액에 쓰면 10%가 매출세액이 늘어날 거라는 거예요. 자, 매출세액의 계정 과목이 뭐였죠?
제 예상에는 한 10번 이야기한 것 같아요. 부가세 예수금이라고. 그죠? 이제 제가 이제 써먹으려고 말한 거니까 이제 기억하시면 돼요. 이제 기억할 때가 됐어요. 자, 이제 부가세 예수금이 매출세액이 지금 간주임대료의 10%만큼 매출세액이 늘어나니까 그럼 장부에도 부가세 예수금을 높여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그 회계 처리하는 걸 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임대인이 부담을 하게 되면, 자, 죄송해요. 자, 임대인의 회계 처리에서 간주 임대료를 임대인이 부담을 하면, 자, 우리는 매출세액이 늘어나는 만큼 부가세 예수금을 늘릴 거예요. 그럼 앞으로 매출세액이 줄어들면 부가세 예수금을 줄일 거예요. 매출세액의 계정 과목이 부가세 예수금이라 그랬잖아요. 그럼 예수금은 부채죠. 부채 자리는 어디죠? 대변이죠. 그래서 대변에 임대인이 부담하는 만큼의 저 간주 임대료의 10%를 부가세 예수금이다 얼마 이렇게 써줄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차변에 우리는 지금 이 간주 임대료를 내고 나한테 들어오는 거 있나요? 우리 입장에서는 세금이잖아요. 그래서 세금과 공과금 얼마 얘는 800번대인 판관비로 처리를 할 거예요. 세금과 공과금입니다. 자, 이거 일반 전표에도 한 번씩 나와요. 그냥 간주 임대료 얼마 납부하다. 그러면 간주 임대료 계정 과목은 세금과 공과야.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 이 간주 임대료를 임차인이 부담을 한대요. 임차인이 부담하더라도 부동산 임대사업자가 그 돈을 받아서 세금 신고한테 내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부담을 월세 받으면서 임차인한테 간주 임대료의 10%를 내가 받는 거지, 신고는 부동산 임대업자가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럼 임대인은 임차인이 부담하더라도 내가 부가세 신고서에 넣어서 대변에 부가세 예수금이 늘어나는 건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번엔 내가 부담해야 나의 비용인데 내가 부담한 거 아니죠. 그래서 나는 그냥 돈 받거나 돈 받을 거라고만 쓰는 거예요. 임차인이 부담하는 거, 난 지금 임대인의 입장이잖아요. 그럼 나는 내가 비용 처리하는 게 아니라 뭐 보통 예금으로 돈 받았다면 보통 예금, 아니면 받을 거다면 미수금, 이렇게 돈 받는 거 쓴다는 거예요. 부담하는 사람이 간주 임대료에 대한 비용 처리할 수 있는 사람이지, 난 받아서 납부만 하는 거잖아요. 그럼 차변에 돈 받는 것만 쓰는 거예요. 개념만 이해하면 별로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럼 이것 때문에 임차인은 임대인이 부담하면 얘는 아무것도 할 일이 없기 때문에 나올 일이 없겠죠. 임대인이 알아서 하는 거지 자기는 상관없잖아요. 그럼 임차인이 부담하는 경우에 얘가 이제 일반 전표에 주로 나오는 건데, 우리가 임차인의 입장으로, 그럼 이제 부담하는 자가 비용 처리하는 거예요. 세금과 공과금이다. 대변에 뭐 이체 줬으면 보통 예금에서 얼마가 빠져나간다. 얘도 판관비 800번대로 이렇게 처리할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 회계 처리까지만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하시면 완벽한 거예요. 왜냐면 여기까지 지금 최근 우리 7, 80회차 때부터 지금 우리 몇 개 93회인가 그래요. 여기까지 문제 출제위원은 여기까지 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옛날에 풀로 낼 때 그 부동산 임대 공급가 임명서에서 작성하고 부가세 신고서에 반영시키고 회계 처리까지 시키면서 6점을 준 적이 있어요. 많이 시키면 많이 주는데 6점 주기가 싫은가 봐. 그래서 회계 처리를 자르더니, 회계 처리 자르면 얘가 이제 4점짜리 정도로 돼요. 부가세 신고서까지 하니까.
근데 그것도 싫은지 이제 부동산 임대 공고가 명세서만 작성시켜서 막 3점, 막 2점 이렇게 줘요. 그것만 시키면 지금 이제 할 건데 쓰기만 쓰면 돼요. 기간 쓰고 월세 얼마, 보증금 얼마 쓰면 컴퓨터가 알아서 계산 쭉 해주고 끝나. 그러면 얘가 2점인 게 아쉬운 거지 어렵다는 생각은 다 아무도 안 해요. 그런 거기 때문에 지금 제가 적어준 게 근데 앞으로도 꼭 여러분들이 유의하실 게 제가 설명해 주는 건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게 조금씩 있어요. 뒤에 가면 갈수록. 근데 저는 컴퓨터가 없다는 전제에서 이런 짓을 하고 우리는 다시 컴퓨터하고 만날 거잖아 금방. 컴퓨터가 무한한 지원을 해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컴퓨터에 어떤 내용인지를 알고 어떤 값을 준다고 내가 판정을 할 수 있는 게 응용 문제의 어려운 부분이라서 그 원리를 이해하라고 앞에 먼저 설명을 드리고 그럼 이 원리대로 가는 게 여기 값을 넣는 거다라고 이제 설명하려고 앞에 하는 거니까 설명할 때 재미없다고 그 서식을 처음부터 싫어하면 안 돼요. 컴퓨터 보는 순간 좋아지는 서식도 많이 있어요. 아시겠죠? 그럼 작성하는 건 쉬워요. 자, 그럼 이제 우리 컴퓨터로 갑시다. 일단 우리 교재에 적혀 있는 내용은 지금 제가 다 설명한 내용이니까 뛰어넘을게요. 자, 그럼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자, 다음 자료를 입력하여 제1기 확정분 부동산 임대 공고가입 명세서를 작성하시오. 계산된 간주 임대료를 전표에 입력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반영하며 정기예금 이자율은 1.8%를 적용한다. 간주 임대료는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가정한다. 그러면 임대인이 세금과 원가로 처리할 거예요. 자, 우리 회사 3005번으로 바꾸시고 먼저 부동산 임대 공고가입 명세서로 가서 그냥 바로 같이 입력하면서 보면 금방금방 이해하실 수 있으니까 자, 부동산 임대 공고가입 명세서로 들어가시고 자, 지금 문제가 1기 확정분이죠. 그러면 4월부터 6월 자, 먼저 당연히 우리 임차인한테 세금계산서 발행하고 할 거니까 임차인은 거래처가 등록이 되어 있겠죠. 그럼 우리 문제에서 이즈 디자인 건설이네요. 그럼 F2번 눌러서 이즈 디자인 건설 선택하시고 자, 여기에 있는 우리 동은 뭐 예를 들어 수성동, 뭐 역삼동 그런 동을 써도 되고 1동, 2동, 3동 이걸 써도 되고 실무에서는 그래요. 근데 시험에서는 알려줄 때도 있고 안 알려줄 때도 있어요. 동을 안 알려주면 안 써도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번 문제는 뭐 1동이다라고 적혀 있죠. 그러면 1동 층은 지하 1층이죠. 지하 1층이고 호수는 B01호고 자, 면적은 100제곱미터고 용도는 공장 자, 임대기간은 우리 책에 적혀 있는 대로 2019년 6월 15일부터 2021년 6월 14일 이렇게 쓰니까 컴퓨터가 지금 이 기간 중에 이번 신고 기간에 속하는 날짜가 91일이라고 컴퓨터가 이미 파악한 거예요. 기간 쓰니까 만약에 올해 뭐 5월 달에 들어왔으면 5월 1일부터였으면 한 61일 뭐 이런 식으로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컴퓨터가 알아서 지금 이번 기간이 며칠이다라고 이미 파악을 했어요. 그럼 보증금은 3천만 원이다. 그리고 월세는 20만 원이고 그럼 세 달 치니까 옆에 60만 원이 나오는 거고 또 관리비는 10만 원이다. 그럼
10만 원이다 쓰면 3달 치니까 30만 원이 나온 거예요. 이렇게 해서 엔터 치면 다음 줄 내려오면 입력이 끝난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자 우리 문제를 보면 정기예금 이자율을 1.8% 적용하라 그랬죠. 이렇게 안 알려줄 땐 신경 안 써도 되는데 이렇게 알려주면 자 문제 우측에 적용 이자율이라고 해서 1.8%가 보이시죠? 자 이걸 확인하고 만약에 얘가 틀리면 여기에 이자율을 클릭해서 수정해 줄 거예요. 그럼 이자율 수정하는 거 보시면 자 지금 여기를 보세요. 간주 임대료가 이 금액이죠. 근데 제가 여기에서 이자율을 예를 들어 3%로 바꾸면 얘가 바뀌죠. 그럼 컴퓨터가 보증금의 정기예금 이자율에 366번에 보유일수 91일로 해서 계산해 주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이자율 알려줬는데 적혀 있는 이 이자율이 아니면 수정해줘야 얘가 정확한 값이 나오겠죠. 자 지금 아래쪽에 있는 이 소개는 말 그대로 소개, 지금 이것만에 대한 거고 이 아래쪽이 전체 합계예요. 그럼 지금 우리는 지금 3개 있으니까 3개를 다 쓰면 전체 합계 가지고 이제 부가가치 신고서에 뭐 어떻게 들어간다 이야기해야 되겠죠. 한 개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겠죠. 자 그래서 이제 아래 국가대표하고 하나당구장 이제 쓰는 법 알겠죠. 제가 힘 안 들다 그랬잖아요. 자 그럼 이제 F2번 눌러서 국가대표 1동 지상 1층 102로 60제곱미터 상가 보증금은 2천만원 월세 10만원 관리비 5만원 하나당구장 입력 다 하셨으면 무슨 소리요? 자, 다 하셨으면 아래 총 간주 임대료가 지금 이 금액이 나왔는지 한번 보세요. 29만 5,376원 일치한가요? 그럼 제가 과세 표준이라고 말한 게 여기 월세 등하고 간주 임대료하고 얘네들 합이라 그랬었죠. 그럼 이 월세 등은 세금 계산서를 발행할 거니까 이 월세 등 있죠. 얘는 세금 계산서 발행할 거니까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1번 칸에 갈 건데 그럼 간주 임대료는 얘는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4번 칸에 갈 거란 이야기예요. 어떻게든 둘 다 과세 표준 들어가서 매출세액을 산출시킬 대상 금액으로 들어갈 건데 자, 얘 두 개의 위치가 지금 이렇게 될 거란 이야기예요. 얘는 1번, 얘는 4번. 이해가시죠? 자, 시험에서 전에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반영하시오라고 나왔는데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반영하시는데 문제 위에 보니까 월세 등은 세금 계산서를 적절히 발행하였으며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그 말은 얘 세금 계산서 발행했대. 그럼 1번 칸에 가야 되는데 전부 다 간주 임대료 써가지고 점수 반이 날라갔어요. 그래서 문제에서 부가가치세 신고서 이야기하면서 간주 임대료만 반영하시오 적혀 있을 때만 얘만 4번 쓸 거고 그런 말이 없이 얘도 있으면 얘는 1번 칸에 들어가야지. 그죠?
그냥 세금계산서 발행했다고 말한 게 아닐 거야 라고 생각하라는 이야기예요. 그냥 내가 몰라서가 아니라 문제를 정확하게 인지를 못해서 감점당한 거잖아요. 그죠? 자, 그럼 이거에 대해서 자, 지금 두 가지를 가지고 볼게요. 이게 부가가치세 신고서로 간다면 자, 우리 이제 부가가치세 신고서로 가서 1기 확정이니까 4월부터 6월에 자, 이거에 대해서 우리 월세 240만 원은 여기에 들어가야 되고 그죠? 지금 우리 책에서는 간주 임대료를 부가가치 신고서에 반영하라 그랬는데 저는 지금 월세까지 같이 위치 한번 보는 거예요. 그리고 간주 임대료 있죠? 얘는 29만 5천 아이고 왜 이래? 자, 29만 5천 376원이 4번 칸에 간주자 있는 건 여기다라고 기억을 하세요. 그러면 29만 5천 376원이다 이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 회계 처리를 생각을 해볼게요. 회계 처리. 자, 임대인이 부담한다라고 했죠. 그러면 자, 지금 이 금액만큼 매출세액이 여기 늘어난 거죠. 지금 이 금액이 간주 임대료고 이거의 10%만큼 매출세액이 늘어났잖아요. 그럼 매출세액이 늘어난 만큼 부가세 예수금을 높여야 된다라고 했죠. 그럼 일반 전표 자, 지금 종료일자가 1기 확정 과세기간 종료일이 6월 30일이죠. 그럼 6월 30일 날 대변에 부가세 예수금이 방금 이 금액이 돼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하셨나요? 다음 차변에 지금 임대인이 부담하니까 우리가 비용 처리해야 되겠죠. 그래서 세금과 공과금이다라고 이렇게 처리할 거예요. 자, 이게 우리 기본적인 세트인데 자, 만약에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얘가 과세표준이죠. 근데 과세표준인데 과세표준 명세서를 작성하라고 할 수가 있어요. 과세표준 명세서. 그럼 과세표준 명세서는 지금 얘는 지금 자, 여기 9번에 적혀 있는 합계 금액 있죠? 얘가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 합계잖아요. 이 금액하고 32번에 적혀 있는 이 금액의 합계가 일치해야 되는 거예요. 얘가 과세표준 명세거든. 그래서 9번하고 32번이 일치해야 되는 서식인데 여기에서 31번에 수익금액 제외라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 수익금액이라는 표현은 이 표현은 소득세법, 법인세법상 매출액과 유사한 표현이에요. 매출액과 그럼 수익금액 제외라는 표현은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항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소득세는 법인이면 법인세, 소득이 개인이면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항목을 수익금액 제외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수익금액 제외 항목이 지금 돈 벌었으니까 세금 내라고 말하지 않을 항목이 간주 임대료. 지금 이거 10% 가지고 내는 것도 억울한데 돈 벌었다고 또 법인세 내라고 그러면 말이 안 되죠. 간주 임대료 그리고 간주 공급
그리고 고정자산 매각이 있어요. 수익금액 제외 항목이 지금 간주임대료, 간주공급, 고정자산 매각이 있어요. 그럼 지금 얘가 간주임대료가 지금 돈 번 거 아니죠? 우리 간주공급도 돈 번 거 아니잖아. 그러니까 벌었다고 세금 또 내 이렇게 말할 항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수익금액 제외예요. 그럼 지금 여기 부가세 신고서에서 지금 간주임대료가 4번에 있죠? 얘는 수익금액 제외에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얘가 수익금액 제외에 간주임대료는. 자, 이건 시험에 이렇게까지 어렵게 안 나와요. 하지만 다 아시면 하는 마음에 전부 다 알려주는 거지. 이거는 기분이 안 좋죠? 집에 와서 복습하지 마요. 알겠죠? 자, 그럼 그 외 나머지 지금 9번하고 32번하고 합계라 그랬잖아요. 일치했는데 했잖아요. 그럼 나머지가 지금 1번이 있겠죠? 그럼 여기에 우리 회사 업종에 맞춰서 이 금액이다. 이렇게 써주는 거예요. 그럼 지금 여기에 들어오는 항목을 방금 제가 간주임대료, 간주공급, 고정자산 매각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걔네들이 여기에 들어오면 그 외 나머지는 전부 다 여기에 들어올 거예요. 그래서 흔히 말할 때 여기 28번 금액은 이렇게도 표현해요. 많은 사람이 지금 28번 여기에 금액 있죠? 28번은 9번 금액에서 빼기 31번 한다는 이야기도 해요. 지금 그 이야기가 지금 이거 이야기죠. 이 금액하고 이 금액이 일치해야 되는데 이 금액 뺀 나머지가 여기니까 이 금액 구하려면 지금 여기에서 얘 빼라 그 이야기예요. 그럼 이 금액이겠지. 그죠? 왜냐면 지금 얘가 항목이 한 개지 다른 거 막 더해야 되잖아. 더해야 되니까 괜히 찾으면 힘드니까 수익 금액 제외만 찾아서 쓰고 전체 금액에서 수익 금액 제외 빼면 얘다. 그냥 이렇게 쓰는 게 일반적으로 제일 많이 얘를 옛날에 작성하고 할 때는 쓰는 방법이에요. 자, 지금 제가 이렇게 막 했는데 중요한 건 자, 지금 이 상황에서 제가 나갔어요. 저장을 안 했어요. 다시 들어왔어요. 깨끗하네. 그럼 안 되겠죠. 그죠? 그럼 여기 4번 칸에 들어오도록 하려면 매일 매출 전표에 몇 번 과세이용 써야 되죠? 매일 매출 전표에 14건별을 쓰면 여기 들어올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 우리 간주임대료를 여기에 일반 전표에 안 쓰고 매일 매출 전표에 한 방에 위에 상단부에다가 간주임대료에 대해서 14건별로 해서 처리하고 그리고 그 아래 회계 처리를 이걸로 만들어 넣어버리면 한 번에 끝나잖아요. 그럼 부가세 신고서도 저장 안 해도 열 때마다 걔는 자동으로 들어올 거니까. 그래서 회사 가시면 그렇게 해야 돼요. 자, 그럼 자, 지금 이 간주임대료 이 금액 있죠? 25만 9,376원. 자, 이걸 가지고 자, 우리 기억나시나요? 간주임대료의 공급 시기는 언제죠? 그렇죠. 예정 신고 기간 또는 과세 기간 종료일을 공급 시기로 해서 다음 달 25일 신고할 때 가지고 오라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럼 지금 1기 확정이니까 과세 기간 종료일인 6월 30일을 공급 시기로 하고 월세는 언제 주는 상관없어요. 간주임대료는 공급 시기가 이날이에요. 그럼 이날에 자, 과세 이용 뭐라고 했죠? 14건별이고 간주임대료고 공급가액이 얼마죠? 그 금액을 치는 순간 아 싶을 거예요. 그죠? 공급 대가 써야 되잖아요. 그죠? 전 그래서 항상 처음 할 때 11 매출 과세로 해서 29만 5,376원을 쓰고 그리고 14로 바꿔요. 그러면 공급 대가 써서 분리시킬 필요가 없잖아요.
어차피 한번 실수하고 다시 써도 상관은 없어요. 그러면 자, 우리 세금은 더 내고 싶은 사람 있나요? 세금은 소수점 단위는 반올림이 아니라 절사예요. 절사. 그리고 전부 다 끝나고 나서 또 신고할 때는 원 단위도 절사하고 납부할 거예요. 자, 그럼 이제 거래처는 없고, 자, 여기서도 잘 보세요. 분계 혼합. 그럼 앞에 우리가 일반 전표에 써던 대변의 부가세 예수금은 만들어졌죠. 그죠? 그럼 이제 우리는 차변에 세금과 공가만 있으면 되겠네. 제품 매출은 필요 없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 부가가치세 이것만 회계 처리하는 거였죠. 기억나시죠? 그 회계 처리 지금 아래쪽에 하면 일반 전표 갈 필요 없잖아. 그래서 자, 이때 여기에서 바로 작성을 하면 여기에 자, 3번 차변에 세금과 공가금 이 금액으로 치면 얘가 딱 맞으니까 끝내버리죠. 자, 이해가시나요? 이 분계 이해가셨나요? 자, 지금 여기까지 이해가셨으면 자, 일반 전표 가고 부가세 신고서 가고 하던 거 까먹고 여기에 작업하고 나서 이제 우리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열면 4월부터 6월 하면 4번에 얘가 자동으로 들어오죠. 그죠? 4번에 자동으로 들어왔죠. 과세표준명세 클릭해보면 여기 자동으로 들어와 있죠. 매일 매출 전표에서 컴퓨터가 인지하도록 넣어주는 게 우리가 실무로에 갔을 때에 여러분들이 꼭 해야 되는 거지. 직접 신고서를 입력해서 쓰는 거는 여러분 윗사람이 있었으면 다음 신고 때는 쟤 안 만나면 좋겠다고 윗사람한테 바로 말해요. 왜냐하면 직접 써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 사건이 일어난 것까지 전부 다 반영시키려면 직접 쓴 거는 적어놓고 따로 관리하고 신고할 때 또 따로 써야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나중에 연말 되면 1년치 다시 또 정리할 때 또 그거 1년치에 다 끌고 와야 되니까 말이 안 돼요. 그래서 매일 매출 전표에 다 써야 돼요. 자, 지금 방금 했던 순서가 부동산 임대 공고가 임명서에서 작성하고 그래서 간주 임대료 구한 거 가지고 매일 매출 전표에 가서 14건별로 처리하면서 아래 분계 바꾸고 그리고 부가가치 신고서에 와서 이렇게 열면 얘가 들어왔죠. 자, 세무사의 시험은 지금 이 책은 세무사의 전환세무 2급 시험이라서 이 작업을 안 시키는데 지금 방금 한 순서를 우리 TAT 2급이 사람들 제일 많이 떨어진다고 제가 이야기했죠. TAT 2급은 지금 한 이 작업을 그대로 시킬 거예요. 근데 어렵다고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게 딱 이렇게만 시켜요. 계속. 그럼 이것만 외우면 되는 건데 이걸 안 외우면 작업 못 하는 거예요. 그냥 부동산 임대 공고가 임명서 치고 간주 임대료 보고 근데 월세도 한번 세금계산서 발행시킬 거예요. 그럼 월세 하나 세금계산서 발행하고 간주 임대료 쓰고 그리고 매일 매출 전표에서 간주 14건별 처리한 후에 부가가치 신고서에서 불러오기만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틀이 그 전체 틀이고 우리 TAT 2급의 부동산 임대 공고가 임명서에서 나왔을 때 하는 틀이다라고 그냥 인지만 해주시고 같이 기억해 두세요. 자, 우리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 좀 쉬었다가 또 다음 페이지 거 문제 있는 거 볼게요. 쉬었다 합시다.